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에게 왜 OSS 중학생 유학을 권하는지 한 10가지 이유를 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중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중학교 1, 2, 3학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초등학생보다는 다소 불리하기는 하지만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보다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직까지 충분히 영어가 나의 모국어까지는 아니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인생에서의 기회가 남아있는 시기가 중학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귀가 열려있고 그리고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습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나이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어 습득은 키 크는 것과 똑같다. 어렸을 때 물론 키가 조금 더 크겠지만 중학생 때도 여전히 키가 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중학생 시기에 유학을 봐도 결코 늦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리한 건데, 초등학교 때 유학 오는 것보다 중학교 때 유학을 오면은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죠. 예. 혼자 생활하고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생기는 시기가 중학생 시기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오면은 아무래도 엄마도 많이 찾고 그렇게 또 하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오면은요, 엄마 안 찾습니다. 이제 어지간한 것들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OSS 같은 경우는 홈스테이 여건도 초등학생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홈스테이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초등학생들보다 중고생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손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회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눈치도 좀 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도 이 외국 아이들을 중고생들을 이렇게 받으면은요, 훨씬 편하게 홈스테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 이 중고생들의 홈스테이는 아주 널널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죠. 다시 얘기해서 초등학생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 있는 거. 그것은 이제 중학생이 유학 올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관리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시기다. 이거 있잖아요.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지만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가 조금 유리하죠. 아무래도 조금 성숙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 관리, 목표 관리, 과제물 관리, 생활 습관. 특히 이 중학생 때 남학생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모바일 폰, 핸드폰, 그다음 게임에 빠져드는 시기가 바로 이 중학생 때이거든요. 이 한국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참 비정상적이잖아요. 주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는 그냥 다니는 거고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을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밤부터 깨까지 있고 또 그렇잖아요. 학교 와서 자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애나 어른이나. 그러니까 이 게임에 빠져드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 때입니다. 특히 남학생들. 그래서 이 게임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정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중학교 때 유학을 꼭 한번 보내라고 권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생활 습관을 딱 요 시기에 단단하게 잡지 못하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가서도 그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그냥 그 길로 가거든요. 자기 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고 가장 몸에 잘 붙게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유학을 한번 보내보시라라고 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진로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적성이 있을지 살핀다. 조금 무리가 있죠. 뭐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늘 아이들은 바뀌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뭐 진로 탐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인즉슨. 예, 그냥 뭐 맨날 중간고사 열심히, 기말고사 열심히, 점수 따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러잖아요. 점수가 이만큼 높게 나왔는데 의대 안 가는 애 본 적 있어요? 나는 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조금 바뀌었나요? 우리는 일단 점수를 따고 그 다음에 뭐 내 진로가 어떻게 되고 나의 적성이 어떻고 그건 나중에 보자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로 탐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중학생 시절인데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학습 환경, 이 환경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만한 환경이 전혀 안 돼 있다. 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가면은 확실히 좋아지냐? 그럼요. 왜냐하면 공부 자체를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과목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집중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고 늘 칭찬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하게 나의 적성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적성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서양 교육이 탁월하게 좋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가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면 아이의 진로를 탐색하는 그 시점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고등학교 진학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기다.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보다는 1학년이, 그 다음 3학년보다는 2학년이, 고등학생보다는 고3, 중3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는 게 좋아요. 중학생이라도. 근데 중학생 때 이렇게 오면은요, 고등학교도 뭐 미국의 좋은 보딩스쿨을 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가 있다고요. 고등학교 진로뿐만 아니라 대학교 진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다. 여섯 번째 이제 이어지는 말인데 대학 입시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오면 그냥 바쁩니다. 내신 관리해야지. 또 그때 영어 또 유창하게 해야지. 영어도 중학교 때보다 훨씬 불리하거든요. 훨씬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오면은 영어적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대학 입시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거든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의대, 치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거는 조금 버거운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유학을 보내는 그런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한국에서 뭐 의대라든가 목표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다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고등학교를 쳇바퀴 돌면서 낭비하느니 미래를 빨리 계획하자.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중학생이라면은 지금이 아주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에도 너무너무나 좋은 시기고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글로벌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가 바로 이 중학교 때입니다. 이 나이에
중학교 때 해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외 유학을 하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를 맺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OSS로 유학을 와서 귀국한 다음에도 그 당시에 초등학교 다녔던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친교를 맺어가고 뭐 이메일 주고받고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학교 때 유학을 가면 바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그 시작점이에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간 아이들은 해외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이렇게 쭉쭉쭉쭉 빨려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성장을 한다 이거죠. 이것은 중학생 유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친구 관계와 사회성이 크게 성장하는 나이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험의 세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을 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다가 중학교 때쯤 되면 자기가 하나하나 경험하고 해외에서 느끼고 이런 것들이 감수성이 이제 예민한 나이기 때문에 쭉 몸으로 빨려 들어오고 친구 관계도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빨려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 시기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때하고 또 확실히 다릅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째는 한국식 경쟁에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지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요. 오히려 중학교 때 오면은 바로 그 지쳤던 경험이 역으로 성장의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그냥 맨날 뺑뺑이 돌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공부가 즐겁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막 12시, 1시까지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자고 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비교적 자유로운데 여기서 자유는요, OSS 유학은 아이들이 자유하고 방종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 자체 시스템이 서양 교육 자체는 굉장히 personalized, 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시키거든요. 정규 학교에서도 그렇고 OSS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 목표를 세우고 학업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자기가 이루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서양 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남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평상시에 이렇게 잘하고 칭찬 들어본 적이 별로 없던 아이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이 서양 애들 보면 막 키도 크고 뭐 어마무시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막상 같이 수업을 해보면은요,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어지간히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했던 애들은 서양에서 수학 공부를 하면은 애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자존감이 막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공부했던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래, 한국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지금도 저렇게 쳇바퀴 돌면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신난다. 이러면서 애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예. 저도 저 대학원을 미국에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 1년 공부한 것이 저 평생의 오성식을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때 하도 칭찬을 많이 들어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가 훌륭해서 칭찬을 많이 들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양 교육 시스템 자체가 늘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니까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오성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서 입시에 지쳐있고 하도 옆에서 그냥 너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걸 못 쫓아가서 조금 우울해하고 힘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오면은요,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달아.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해봤던 아이들이 한국 캐나다 오면은 훨씬 더 날개를 빨리 달더라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런 그 스트레스, 입시지옥, 그것이 결코 유학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었더라. 오히려 그런 경험이 유학 생활을 더 신나게 만들어 주더라. 자, 10번째는요. OSS 시스템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내는 시기가 바로 이 중학생 유학 시기입니다. 중학생 유학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과 굉장히 예민한 나이거든요. 이 중학교 때는 부모 말 제일 안 듣고 선생님 말 그런 대로 듣고 친구 말을 제일 잘 듣죠. 그래서 이 친구 관계가 교우 관계가 굉장히 왕성할 나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너무너무 아이들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OSS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바로 OSS에 데리고 와서 우리끼리 공부하고 우리끼리 놀기도 우리끼리 하고 정말 모범적인 아이들이잖아요. 글쎄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자기 또래 애들이 볼 때는 정말 재미없는 유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신나게 공부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했던 거 힘들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거보다 더 아이들 힘들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하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야 내가 이게 뭐 캐나다 미국 이런 데 와가지고 A 학점? 야 이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되네.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아이들이 갑자기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 정말 이 중학생 유학은 정말 잘 보내셔야 돼요. 예. 좋은 지역으로 보내는 거 그게 우선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주는가 그게 우선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 그게 이제 OSS의 가장 큰 자랑거리잖아요. 중학생 유학은 아직 아이들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고 또 동시에 좋은 결과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조금 못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서양에 와서도 그렇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서 공부 잘 못했었는데 저는 서양 교육에 너무나 잘 맞아서 날개를 달아서 오늘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권해 보십시오. 예,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생의 타이밍이 바로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자, 전화번호 여기다 적어 놓을 테니까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